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요, 한때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글쎄요, 98%나 폭락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죠? 바로 수소 연료전지, 여기에 거의 모든 걸 건 회사, 플러그 파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를 둘러싼 어떤 기대감, 또 현실적인 우려, 이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핵심 기술, 그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동시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힘들어 했는지, 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플러그 파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투자자들을 실망시킬지, 그 가능성과 위험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플러그 파워가 그리는 큰 그림, 그 수소 에너지의 미래라는 것부터 좀 보죠. 핵심 기술은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남는 건 깨끗한 물뿐인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맞아요. 수소는 아시다시피 우주에서 제일 흔한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하고 또 첨정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굴리는 것부터 해서 뭐 집이나 공장에 전력 공급하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그 파워는 단순히 이 연료전지 부품만 만들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계획이 훨씬 야심차요. 녹색 수소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직접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녹색 수소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말씀이시죠? 재생에너지로 물 분해해서 만드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진짜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들어서 이걸 자기네 연료전지 시스템에 넣고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북미랑 유럽 고객들한테 직접 공급하고 관리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그림이에요. 에너지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야말로 수직 통합 모델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수직 통합. 맞습니다. 그 수직 통합이라는 게 플러그 파워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농부가 씨 뿌려서 밀 키우고 그걸로 직접 빵까지 구워서 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에너지 분야에서 생산, 유통, 최종 서비스까지 이 모든 가치 사슬을 다 장악하겠다 뭐 이런 포부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성공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았죠. 수십 년간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성과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써 7만 2천 개 넘는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했고 수소 충전소도 한 275곳 정도 구축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그 숫자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바로 증명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증거는 되는 셈이죠. 그리고 진짜 시장의 주목을 확 끈 건 역시 그 대기업들과의 계약이었어요. 2022년에 월마트랑 맺은 계약, 이게 아주 대표적인데요. 월마트 물류센터에 그 지게차들 있잖아요. 그 지게차 9,500대에 들어갈 액화된 녹색 수소, 이걸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9,500대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하고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쪽은 규모가 더 커요. 지게차 3만 대 분량입니다. 3만 대? 정말 엄청나네요. 단순히 지게차 연료 바꾸는 걸로 뭐 당장 비용 절감 효과가 눈에 띄기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기업들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만들겠다. 이른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의 여지도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계약들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보다는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려는 뭐랄까 일종의 그린워싱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 그린워싱 가능성이요? 네. 아직 수소 기술이 초기 단계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약간 상징적인 수준에서 먼저 도입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린워싱이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 계약들이 플러그 파워한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걸까요?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인 거죠. 현재로서는 이 계약들이 플러그 파워의 기술력이나 시장성을 어느 정도 입증해주는 뭐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예요. 물류센터 지게차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이 수소에너지가 더 넓은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바로 수소에너지, 특히 녹색 수소 자체가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들인데요. 기술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아직은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경제성이요. 네.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 있죠. 심지어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서도 아직은 비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 왜 그런 거죠? 녹색 수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또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해결되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할 큰 변수입니다. 수소 산업처럼 이렇게 초기 단계에 있는 신기술 분야는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성장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죠. 아, 그쵸. 정부 지원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청정에너지 산업 키운다고 상당한 지원책을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뭐 특정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 그러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치적인 변화 자체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운명 자체가 크게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지원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막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죠. 또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이야 뭐 ESG 경영이나 탄소 중립이 화두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도 문제지만 회사 내부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더 직접적인 위험 신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매출 자체는 늘고 있어요.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1% 증가해서 1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니까요. 성장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익이요, 이익. 같은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무려 1억 7,690만 달러에 달했어요. 어휴,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크네요. 네, 벌어들인 돈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다는 거죠.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은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그 손실 구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용 구조인데요. 판매비, 일반 관리비, 그러니까 뭐 주로 사무실 운영이나 임직원 급여 같은 간접비로만 무려 8,79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사의 미래 목걸이, 이걸 책임져야 할 연구개발, R&D에는 얼마를 썼을까요? 얼마 안 썼을 것 같은데요? 고작 1,220만 달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판매 관리비가 R&D 비용에 거의 700원 넘는다고요? 기술 혁신을 해야 할 회사에서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물론 뭐 사업 초기 단계에는 시장 개척하고 영업망 만들려고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R&D 투자 비중이 이렇게까지 낮은 건 특히 플러그 파워처럼 복잡하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표입니다. 뭐랄까, 엔진 개발은 뒷전이고 자동차 겉모습 디자인이나 마케팅에만 막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자원 배분인지 좀 의문을 갖게 만들죠. 정말 그렇네요. 기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기술에서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플러그 파워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단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33억 달러 수준인데 이 회사가 속한 수소 에너지 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기술적인 돌파구가 딱 열리거나 정부 정책이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주가가 몇 배, 몇십 배 뛰는 소위 멀티베거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런 한 방을 기대하는 투기적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딱 그 모습이네요. 대박 아니면 쪽박.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하이리스크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비용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핵심인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죠. 이런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큰 투자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요, 첨단 기술 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 자체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미래가 밝아 보여도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의 실행 능력, 그리고 재정적인 체력, 이걸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아, 비전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장밋빛 비전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재무 상태가 확실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플러그 파워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수소를 이용한 청정에너지라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로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마존,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 높은 간접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R&D 투자라는 재무적인 과제, 그리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이 복병처럼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플러그 파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플러그 파워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 에너지 전환, 그리고 투자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성, 또 수익성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험난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잠재력하고 상업적 성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디어랑 실제 돈 버는 건 다르니까요. 둘째, 특히 에너지처럼 거대한 인프라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게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와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세상을 바꿀 만한 멋진 기술과 비전을 가진 회사라고 해도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즉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인 경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플러그 파워라는 특정 회사를 넘어서 녹색 수소 기술 전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물류센터 지게차 같은 일부 틈새 시장을 넘어서 이 기술이 정말 우리 사회의 주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으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획기적인 기술 발전으로 생산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장기 지원을 약속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우선순위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가능할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R&D보다 판매 관리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플러그 파워의 모습. 이게 어쩌면 지금의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일단 투자자나 고객에게 아이디어를 파는 것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보다 시장의 기대감이나 투자 유치 경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